온라인으로 건강 보조식품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 하다 보면은 어머니뻘 고객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 온라인으로 주문하기가 어려우셔가지고 전화 주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오늘 듣다 보니까 예전까지는 그 전화 주문하는 고객을 그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네. 전화로 하는 것도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고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상황도 알 수 있어서 더 많이 챙겨줄 수도 있고 해서 더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은 건지 네.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데 나이 드신 여성 고객분들이 온라인 구매를 못하니까 전화로 물어보는데 그때 또 전화로 온라인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 그게 좋냐? 아니면 그냥 전화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좋냐? 이 질문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 고객이 더 작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할까? 를 보는 게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사람을 움직이는 4가지 원동력 중에 하나가 예상치 못했던 작은 선물을 받을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상치 못한 작은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만큼 이상의 선물을 돌려주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요.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제가 60 먹은 아줌마예요. 온라인으로 주문을 못 하겠어. 전화를 걸었어.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해가지고 나보고 온라인에 들어가서 쇼핑하는 거를 알려줬어요. 그렇게 했을 때 고객이 느끼는 경험 여정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런 것도 못하는구나. 요즘 젊은 애들이 다 하고 있는 이런 것도 못하는구나. 그럼 하다 보면 몰라서 또 물어보겠죠? 그러면 또 상담하시면서 약간 구박 같은 것도 하게 돼요. 이런 그거는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거 하실까요? 이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소한 멘트 와중에 60 먹은 그 아주머니는 마음속으로 기분이 언짢아지겠죠. 난 이제 퇴물인가? 온라인 구매도 못하는 건가? 젊은 아이들 하는데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목표는 완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물건을 사는 경험 여정에서 작은 선물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작은 불만을 느끼게 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점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야. 그분 입장에서는 온라인에서 사나 전화로 사나 뭘로 사는 건 맨 마찬가지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원하는 거를 얻게 해주는 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러면 전화로 하면 어때? 전화로 사게 해드리고 먼저 기분을 좋게 만들어드리는 게 1번인 거고 다음번에 온라인에서 하실 때는 이런 거를 고려해서 하세요 라고 가이드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기분도 좋고 온라인에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일종의 심리적인 작은 선물을 받은 상태가 되면 그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물을 받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선물을 갚으려고 한다고. 이거를 심리적인 빚의 상태, 심리적으로 빚짐의 상태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모양을, 이 기제를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기 수업 들으시는 아주 큰 기업을 하시는 사장님인데 이분은 자기한테 신세 지게 만드는 게 목표래요. 누가 와서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자기는 도와준대. 그럼 도와주면 뭐가 되는 거죠? 나한테 신세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사람을 만날 때 제일 좋은 자기의 목표 중에 하나는 나한테 신세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한테 신세지게 만들어 놓으면 어디 가서 내 브랜드에서 나쁜 말 하지 않고 1번. 두 번째, 일만 생기면 긍정적인 얘기하고 3번, 저도 구매하고 4번, 남한테 긍정 구매도 유도한다는 거예요.
난 이 말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분은 저랑 공부하기 전부터도 이런 그 거래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누가 자기한테 전화 걸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하다못해 골프 칠 때도 물어본대요. 뭐 이 골프장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도 열심히 해준대요. 그 이유는 비서를 시켜서까지 열심히 해준대요. 그 이유는 나에게 신세해진다. 심리적으로 마음이 빚을지게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원할 때 아니면 그 사람 스스로라도 내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구전, 긍정적인 행동이 연이어서 나온다는 거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장님은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냐? 그거는 난 별로 안 중요한 것 같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 나랑 거래를 하면서 1번 기분 좋은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2번 그러면서 나한테 심리적으로 빚을 졌네, 신세를 졌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 그러면 그 효과는 몇 배로 나옵니다. 그럼 몇 배냐? 이번 수업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쓴 책 중에 인터랙티브 마케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제가 이런 내용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한 명의 고객이 나와의 그 유효한 관계, 나에게 심리적으로 고맙다, 당신에게 감동했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 800명이 넘어요. 한 명이 나한테 감동을 받거나 나에게 신세를 졌거나 나한테 고마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800명이 넘더라고. 그러니까 궁극의 마케팅은 뭐예요? 구전 마케팅입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궁극의 마케팅이 구전 마케팅. 삼성 제품이 광고에서 많이 팔리는 게 아니에요. 다 구전으로 팔리는 겁니다. 삼성이 B2C가 크겠어요? B2B가 크겠어요? 제가 삼성 일도 많이 했잖아요? 삼성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삼성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B2C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B2B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B2B는 이제 소재죠. 반도체, 액정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게 다 B2B인 거잖아요. B2B가 광고에서 팔리는 게 아니라고. B2B는 다 뭐예요? 구전에 의해서 팔리는 게 구전에 의해서. 그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구전입니다. 구전보다 더 강력한 건 없어요. 그럼 구전은 언제 일어나요? 오늘 수업에서 했죠? 예상치 못했던 성과를 얻었을 때예요. 그 성과가 두 가지야. 제품의 본원으로부터 나오는 성과,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 과정 속에서 나오는 성과.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성과, 예상치 못했던 선물.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사업에 엄청 중요합니다. 단 브랜드의 정체성과 사장님의 철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겠죠. 사장님의 개인 사업 철학과 브랜드의 철학이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진실의 순간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편해할 때,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잘해주면 진실의 순간 관리가 되는 거고, 진실의 순간 관리가 일어나면은 예상치 못했던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이후에 8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입니다. 그 마케팅에서 진짜 중요한 게 평판이에요, 평판. 평판 관리가 다라니까. 억지로 팔리는 건 없다. 다 누군가의 평판에 의해서 사업이 추가적으로 전개되는 거다. 그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다. 입니다. 여기 SNS 마케팅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네? 아까 제가 네이버 키워드 광고 말씀드렸잖아요. 1%의 전환율이 안 돼요. 1%의 전환율이. 그럼 어떻게 하면 2%, 3% 되겠어요? 평판이야. 그 브랜드에 대한 기존 고객들의 평판에 의해서 광고의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평판을 관리 못하는 거는 아무 쓸데없는, 얘가 선행이라고. 선행돼야지 후행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답변이 됐나요?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다음 분. 의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뭔가?
사업장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뭐라고? 선생님, 적자가 멈추지 않습니다. 매출 경색이야. 매출이 만큼 돈이 놀지 않아. 적자가 쌓이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가! 그럼 전 어떻게 하산할 수 있죠?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